여권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 세계 무려 192개국을 무비자로 드나들 수 있는 나라. 유럽도, 미주도, 동남아도, 중동까지도 여권 하나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세계 최상위권의 여권 파워를 자랑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게 너무 강력한 여권이라 오히려 타깃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으면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취재 중 우연히 이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된 다국적 언론 프리랜서 기자입니다. 제 이메일로 어느 날 한 통의 제보가 도착했어요.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소지한 한 여성이 입국 심사 중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언어 문제겠거니 했는데 실제 확인된 결과는 훨씬 더 충격적이었죠. 현장 영상 속 여성은 분명 한국 여권을 들고 있었지만 한국어로 말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입국 심사관이 한국어로 통역을 연결해 물었지만 그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중국어 통역이 연결되자 그제야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입 밖으로 나온 한마디, 베이징에서 이 여권을 샀다는 말에 공항 직원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한 번의 해프닝이었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파나마에선 위조 한국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을 추방했고 알바니아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입국하려던 사람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이게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외 웹사이트에선 아예 한국 여권의 포맷, 이른바 템플릿이 버젓이 팔리고 있고 가격은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짜라도 갖고 싶은 여권이 된 거죠. 심지어 저는 그 템플릿 판매 사이트의 화면 캡처를 직접 보게 됐어요. 너무나 정교한 디자인에 저도 처음엔 진짜 여권 샘플인 줄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위조 기술도 발전했고 이를 악용하려는 시도도 점점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20년 도입된 신형 여권은 정보면을 종이 대신 플라스틱으로 제작하고 보안 기술을 대폭 강화했어요. 암호화 칩도 내장되어 위조를 한층 어렵게 만들었죠. 하지만 왜 아직도 위조 여권이 발견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도 구형 여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위조 기술은 정부의 대응보다 한 발 앞서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난과 분실된 여권 숫자도 해마다 늘고 있어 작년에는 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여권을 자주 잃어버리면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줄어드는 페널티도 생기죠. 그래서 여권 하나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게 단순히 여행의 자유를 넘어서 국가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된 건 그 사건을 접하고 나서였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한국 여권 하나면 당당하게 입국할 수 있는 시대. 그러나 동시에 그 파워만큼 철저한 보안과 관리가 필요한 시대라는 사실도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해외에서 대한민국 여권이 가지는 상징성과 그 무게를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권 한 권으로 국가 이미지가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 단순한 문서 이상의 의미를 지닌 그 작은 책자 안에 얼마나 큰 책임과 가치가 담겨 있는지를 말이죠. 실제로 해외 공항에서 코리아라고 적힌 여권을 꺼냈을 때 달라지는 눈빛, 빠르게 진행되는 입국 심사, 따로 질문 없이 통과되는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한국 여권의 파워를 체감한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여권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때 그 피해는 단순한 위조자 한 사람에게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가 그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조 여권을 진짜로 믿고 입국을 허용했다가 범죄나 테러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곧 한국 여권을 소지한 모든 사람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죠. 그래서 더욱 무거운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위조 여권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정교하게 제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인쇄의 퀄리티는 물론이고 심지어 여권에 박혀있는 홀로그램이나 암호화, 마크까지 복제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진짜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는 가짜인 여권, 그리고 그 여권을 들고 어딘가에 들어가려는 사람들. 우리는 이 현실을 절대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한편으론 대한민국 여권이 이렇게까지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국격이라는 건 단순히 GDP나 무역 실적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통해 확인되는 것이니까요. 10여 년 전만 해도 동남아나 유럽의 일부 국가에선 입국 심사에서 괜히 까다롭게 구는 일도 많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국 여권을 보는 순간 눈빛이 바뀌고 예우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해외 교민들로부터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부심의 배경에는 결국 국민 개개인의 신뢰, 철저한 여권 관리,
그리고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정부가 보안 기술을 발전시켜도 실제 사용자가 경각심을 갖고 여권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 여권의 파워는 기술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이 점이 저에게는 가장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한국 여권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권이라는 건 단지 국적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나라의 얼굴이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명예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가짜 여권을 들고 입국을 시도하고 그것이 적발되면 해당 국가는 그 자체로 위험 요소를 품은 나라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정직하게 자랑스럽게 여권을 사용하는 일반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거죠. 특히나 요즘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좋아졌잖아요. BTS, 오징어 게임, K푸드, 그리고 반도체, K방역까지 이젠 누가 봐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여권의 신뢰도 역시 함께 높아진 거고요. 그런데 이런 글로벌 신뢰를 불법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 일종의 명예훼손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저는 호주 공항 관계자 한 분을 직접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짜 여권 사건이 반복되면 결국 그 이미지도 무너질 수 있다.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신뢰의 여권이 조금씩 의심의 여권으로 바뀌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되니까요. 게다가 위조 여권을 만든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걸 사고 쓰려는 사람들 역시 같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타인의 국가 정체성을 사들여 다른 나라로 들어가려는 건 결국 범죄입니다. 한국 여권을 들고 있지만 한국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 입국심사에서 당황해서 입을 닫고 있다가 중국 통역이 연결되자 말을 시작하는 사람.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참 씁쓸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여러분이나 제가 해외여행을 떠났을 때 가짜 한국 여권 때문에 생긴 선입견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대한민국 여권은 우리가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진실입니다. 루카는 프랑스 남부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파리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국제 정치와 외교에 관심이 많았고 직업도 유럽 내 각국의 이민 정책을 분석하는 리서치 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어느 날 그는 상사로부터 아시아 지역의 여권 신뢰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달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가 리스트에 있었지만 눈에 띄게 가장 상위에 위치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루카는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쟁을 겪고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이 어떻게 독일이나 미국을 제치고 여권 파워 세계 3위에 올랐을까? 그는 호기심이 생겨 데이터의 뿌리를 하나하나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ICAO, 헨리 여권 지수, 각국의 무비자 협정 현황 등을 분석하다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여권으로는 무려 192개국을 무비자 혹은 도착비자로 입국할 수 있었고 이 중엔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와 북미, 중남미, 오세아니아, 심지어 중동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그는 문득 자신이 가진 프랑스 여권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프랑스도 분명 강한 여권이었지만 몇몇 국가에서는 비자가 여전히 필요했고 중동이나 동유럽 일부에서는 입국 심사가 까다롭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그 모든 걸 넘어서고 있었죠. 루카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살던 유럽 중심주의적인 시선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죠.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정도였단 말인가? 그러나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여권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보고서 작성 중 해외 뉴스 기사와 공항 관계자 인터뷰를 살펴보던 중 루카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세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위조 한국 여권에 대한 수많은 사례들이었죠. 파나마에서, 알바니아에서, 호주에서 모두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위조된 한국 여권을 들고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베이징에서 샀다, 지인을 통해 구했다고 말하며 한국 여권을 구매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루카는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한 나라의 여권이 이렇게 마음대로 복제되어 다뤄진다는 것이 충격이었고 동시에 그 여권을 만드는데 들어간 국민의 신뢰와 국제적 신용이
이렇게 가볍게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죠. 그러나 곧 그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왜 하필 한국 여권을 복제했을까? 바로 그 안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안정적인 나라, 신뢰받는 나라, 문을 쉽게 여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강력한 반증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루카는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여권을 단순히 이동수단으로만 봤지만 사실 그건 한 국가가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의 결정체입니다. 한국 여권이 강한 건 기술 때문도 아니고 디자인 때문도 아니고 바로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낸 신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상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루카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지하게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러나 점점 더 궁금해지는 나라. 루카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동아시아의 한 국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여권 한 권만으로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강한 신뢰의 나라로 인식하게 된 것이죠. 루카는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한 번 정독했습니다. 단순한 자료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이제 그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권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국적 확인용 문서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한 국가가 전 세계에 얼마나 신뢰받는지를 상징하는 국가 브랜드의 최종 완성본처럼 느껴졌죠. 그의 머릿속엔 계속해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들고도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여성이 중국어 통역이 연결된 후에야 입을 여는 그 영상. 당시 입국 심사관의 냉정한 눈빛, 이어지는 질문들. 그리고 이 여권 어디서 샀죠? 라는 말에 여성이 대답한 베이징에서요라는 장면은 루카의 뇌리에 깊게 각인됐습니다. 보고서를 읽던 중 그는 본인의 친구 한 명에게도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독일계 친구였는데 오히려 친구는 담담하게 반응하며 말했죠. 요즘은 중국에서도 미국 여권이나 캐나다 여권도 위조된다고 하더라. 하지만 한국 여권은 그건 좀 특별하지. 사람들이 그 여권을 목표로 삼는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야. 루카는 이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것을 가짜로 만들고 싶을 만큼 진짜가 갖는 가치가 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위조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 여권의 위상이 얼마나 큰지를 반증하는 일이었고 그만큼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외부에서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걱정도 됐습니다. 이 강력한 여권이 범죄 도구로 악용되는 빈도가 늘어날수록 국제사회는 언젠가 의심의 눈초리를 한국 여권 소지자 전반으로 확장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었죠. 루카는 그 순간 단순히 데이터로만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권은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역사, 그리고 국민의 품격이 담긴 무형의 자산이었던 거죠. 이후 그는 보고서를 제출하며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여권의 위조가 급증하는 것은 불법의 시각으로만 접근하면 보안 문제지만 국제적 신뢰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이미 글로벌 기준에서 가장 선망받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음을 반증한다. 한국 여권은 단순한 통행증이 아니다. 그것은 신뢰의 증표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루카는 진심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존중하게 되었고 마음 한켠엔 언젠가 이 나라를 꼭 한번 제대로 알고 싶다는 묘한 호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마친 뒤에도 루카는 계속해서 한국 여권 관련 뉴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루는 어느 국제뉴스 플랫폼에서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인도네시아 공항에서 위조 한국 여권을 소지한 20대 남성이 체포되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지나치는 기사였지만 루카는 이번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사 내용에는 체포된 남성이 한국어로 정확한 의사소통을 했고 여권도 신형이었다고 적혀 있었죠. 루카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후 추가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체포됐던 남성은 위조범이 아닌 실제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공항 측에서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 그를 무리하게 체포했고 여권 역시 진짜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루카는 이 사건을 접하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분석하고 존중했던 바로 그 신뢰의 여권이 이제는 오히려 의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 아무리 진짜 여권을 갖고 있어도 위조가 많다는 이유로 사람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온 것이었습니다. 루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높이 평가했던 신뢰는 단단한 돌덩이처럼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종이처럼 얇고 쉽게 찢어질 수도 있다는 걸 체감했죠. 여권은 결국 신뢰라는 무형의 힘 위에 세워져 있었고 그 기반이 조금만 흔들리면 국가 이미지도
국민의 권리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항의 과잉 대응도 무지한 판단도 문제였지만 결국 그런 오해가 가능했던 이유는 가짜 한국 여권이 너무 많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지만 그 정보가 국제적으로 충분히 공유되지 않으면 외국 공항의 판단 기준엔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루카는 다시 컴퓨터를 켜고 자신이 작성했던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을 다시 읽어보며 그 문장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여권은 신뢰의 증표다. 맞는 말이지만 거기에 하나를 더 붙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는 쉽게 부서질 수도 있는 유리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단지 견고한 보안 기술이나 무비자 협정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때로는 오해를 해소하고 때로는 진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루카에게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배움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한국 여권을 이상화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현실 속 살아있는 국제적 도구로 인식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 사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중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루카의 머릿속에선 인도네시아 공항 사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한국인 청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국적을 가졌고 한국어를 구사하며 신형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던 그는 단지 피부색과 외모가 기대했던 한국인 이미지와 조금 달랐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여권을 소지한 사람을 그 여권의 진실만큼 공정하게 대하고 있는 걸까? 루카는 자신이 무언가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권은 국가 간의 문을 여는 수단이지만 그 문을 여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위조 여권을 막기 위한 보안이 아무리 철저하더라도 그 여권을 바라보는 사람의 편견까지 통제하긴 어렵다는 사실에 그는 처음으로 깊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더불어 루카는 이 일이 한국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세계 여권 랭킹 상위 국가들 모두가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신뢰를 얻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잃는 데는 단 몇 초면 충분하다는 이 현실 앞에서 그는 글로벌 여권 시스템이 단순한 국가별 순위 경쟁이 아닌 국제적인 협력과 신뢰 유지를 위한 공동의 과제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이후 루카는 보고서를 전면 수정하여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지금 신뢰의 상징을 넘어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국제 사회 전체가 편견 없는 판단과 투명한 정보 공유로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노력은 단순히 자국민의 이동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청중들 중엔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도 있었고 의외로 한국 외교부 출신 관계자가 그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순간 루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단지 데이터를 정리하고 숫자를 분석했던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만들어낸 신뢰의 힘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히 여권 강국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고 끝없는 투명성과 보안으로 신뢰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나라. 그게 바로 진짜 대한민국의 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루카는 자신이 담당한 여권 신뢰도 프로젝트를 넘어서 국가 이미지와 편견에 관한 장기 리서치로 주제를 확장하게 됩니다. 단순히 여권이 얼마나 많은 나라에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여권을 들고 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어떤 시선을 받고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무를 데이터 분석가가 아닌 국가 간 이해의 연결자라고 여기기 시작했어요. 루카는 인터뷰 대상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전문가나 관료만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외에서 장기 체류 중인 실제 한국 여권 소지자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죠. 유럽 대학에서 유학 중인 20대 한국 여성, 두바이에서 일하는 40대 직장인, 뉴질랜드로 가족과 이민 간 50대 가장까지 이들의 이야기는 모두 달랐지만 하나같이 공통된 메시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 여권을 보여주면 대부분 미소를 지었고 입국 심사도 순조로웠어요. 그런데 위조 여권 뉴스가 많아진 뒤부터는 조금씩 시선이 바뀌었어요. 어딘가 의심하듯 보는 눈빛이 느껴졌어요. 루카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신뢰는 숫자가 아니라 표정과 감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그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죠. 여권이 아무리 첨단 기술로 만들어졌더라도
그것을 보는 심사관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 기술은 단지 장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신뢰란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비자다. 이 문장을 남긴 후 그는 한국 외교부에 직접 연락해 자신이 진행 중인 새로운 리서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 여권의 위상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 어떤 국제적 오해가 있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 제안하고 싶다고요. 놀랍게도 며칠 후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정중한 회신이 왔고 외교 정책 담당자와의 화상 미팅이 성사됩니다. 화상회 당일 루카는 자신이 작성했던 첫 보고서와 최근 추가한 인터뷰 내용 그리고 위조 여권 이슈를 통해 발견한 편견의 문제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외부자의 시선에서 진심으로 한국 여권이 상징하는 신뢰가 다시 의심받지 않도록 돕고 싶었던 한 사람의 목소리였을 뿐이죠. 미팅 말미 한국 측 관계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권을 만드는 나라지만 신뢰를 만들어주는 건 결국 전 세계인들의 시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의 노력은 한국 국민 모두에게 든든한 우산이 될 수 있어요. 그 순간 루카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권 한 권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는 그제야 진심으로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루카는 자신이 작성한 리서치 보고서와 인터뷰 사례들을 종합해 하나의 TED 스타일 발표를 준비하게 됩니다. 발표 주제는 신뢰의 무게, 여권 한 권이 말해주는 세계의 질서였죠. 그는 연단에 올라 연휴 때처럼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했지만 곧이어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관객들을 향해 말합니다. 한때 저는 여권을 단지 날아간 이동의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권은 그 나라가 세계에 보낸 공식 서신이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신뢰의 서약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여권, 바로 대한민국 여권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말에 객석은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카는 이어 자신이 만난 해외의 한국인들, 위조 여권 사건, 그리고 편견을 깨기 위한 작은 노력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엔 수치나 데이터가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왜 한국 여권이 그렇게 인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여권을 갖고 싶어 하는지 의문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수십 년간 성실하게 묵묵하게 쌓아온 신뢰. 그게 지금 여권 한 권에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 어떤 명품 브랜드보다도 더 귀한 국가 신뢰의 상징을 손에 들고 계십니다. 부디 자랑스러워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지켜나가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신뢰는 이미 세계인의 기준이 되었으니까요. 발표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조용한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고 마침내 기립박수로 이어졌습니다. 루카는 미소를 지으며 무대를 내려왔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한국 여권의 위상이 아니라 그 위상을 만든 사람들의 품격이었다는 거요. 그날 이후 루카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언젠가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 내가 존경하게 된 그 나라의 공기와 사람과 문화를 직접 보고 싶다. 그리고 공항에서 여권을 꺼내들 때 나도 그들과 같은 무게의 신뢰를 지니고 있기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작은 책자 한 권은 단지 여행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든 국가 신뢰의 결정체입니다. 오늘도 그 여권을 당당하게 펼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그러니 이 자랑스러운 여권을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언제나처럼 자부심을 잃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대한민국 여권, 그건 단지 비행기를 타기 위한 도구,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건 한 나라가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쌓아온 신뢰의 무게이며 세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아주 작지만 가장 강력한 국가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깨어나는 이 나라가 전 세계 190개 이상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여권을 갖고 있다는 건 그냥 얻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수많은 국민이 세계 각지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정부가 외교적으로, 기술적으로 신뢰를 구축해온 지난 시간들이 오늘의 이 파워 여권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신뢰는 유리처럼 섬세합니다. 단 하나의 사건, 단 하나의 오해로도 우리가 쌓아온 이미지와 가치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권을 가진 우리 모두는
어쩌면 외교관보다 더 중요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살아있는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말합니다. 여권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하지만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건 나라가 나를 믿는다는 증표이고 세계가 그 나라를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여권은 단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웃, 가족, 친구,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까지 함께 지켜야 할 국가적 자산이자 공동의 명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선 가짜 여권이 만들어지고 누군가는 진짜 여권을 들고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더욱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 여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신 더 단단하게 지켜주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품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그 여권을 한 번 더 바라보며 생각해 주세요. 나는 이 믿음을, 이 신뢰를 잘 지켜가고 있는가? 국가란 국민의 집합이고 여권이란 그 집합이 세계와 나누는 신뢰의 증명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위대한 신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혹시 여러분도 한국과 관련된 특별한 이야기,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감동적인 경험이 있다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